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년차 접어들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시월드 말만 들었지 막상 겪어보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그래도 지금까지 3년 동안 사소한 일들은 잘 참아오고 있었는데 요 근래 들어 선 넘는 행동을 하는 것 같아서 정말 화가 납니다. 시부모님도 시부모님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저희 시동생들이에요. 저희 남편이 삼형제 중 장남인데 밑으로 남동생, 여동생 하나씩 있습니다. 둘 다 나이가 20대 후반인데 놀고 먹기만 바쁘지 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해요. 아직까지 취업도 안 하고 몇 년째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집에 처음 시집 왔을 때부터 하고 있었으니 언제쯤 합격할지 아무런 기약도 없습니다. 저희 집은 서울에 계속 살아서 저는 대학과 직장까지 서울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반면에 시댁은 지방 도시였고 남편이 대학을 서울로 오면서 직장도 서울에서 잡고 그렇게 남편과 만나게 되었어요. 신혼집도 대출받고 양가 부모님 도움 조금씩 받아서 서울에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시동생들입니다. 남편과는 달리 동생들은 둘 다 공부를 썩 잘하진 않았어요. 대학도 저희 시댁 사는 지역에 있는 지방 사립대를 졸업했고 그 뒤로 취업이 힘들어지자 공무원 시험을 한다면서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둘 다 공부머리도 없고 노는 게 좋아서 제대로 스펙 쌓은 것도 없고 그냥 취업하기 싫어서 공무원 준비한다는 핑계를 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학원을 서울에서 다닌다고 서울에 월세를 얻어서 둘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시부모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도 아파트 대출금 갚고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동생들까지 보조해주긴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지만 남편이 자기 용돈과 비상금으로 조금씩 시어머니에게 돈을 보내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것마저 못하게 하는 건 저도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모른 척 했죠. 하지만 그 정도 푼돈으로는 철없는 두 시동생들의 뒷바라지를 하기엔 턱없이 부족했고 시부모님들의 바람과는 달리 작년도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시부모님들은 당연히 붙을 거라 생각을 하셨지만 저는 역시나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반면에 저는 오빠가 하나 있는데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공부를 잘해서 유학을 보내놨더니 어떻게 운 좋게 미국에서 취업하고 교포 2세인 착하고 예쁜 새언니를 만나서 결혼하고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빠 결혼할 때 초청받아서 저도 그때 처음으로 미국에 간 건데 영화에서나 보던 수영장 있는 넓은 주택에 살고 있는 새언니를 보니 이런 곳에서 살고 자라온 새언니가 조금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작년에 저희 오빠가 새언니 임신했다는 좋은 소식을 알려왔고 올 봄에 건강한 아이를 낳아서 저희 부모님들 모두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아이도 봐줄 겸 해서 6개월을 미국에서 지내다가 온다고 하시면서 저번 달에 미국 오빠 집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남편이 이걸 시댁 쪽에 얘기를 했는지 시동생들이 저희 부모님 집이 비었으니 거기서 6개월만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빈집이니까 관리해줄 사람도 필요하지 않냐면서 자기들 방 계약도 끝나가고 집주인이 재계약 안 해주고 월세 올리고 나가라고 한다면서 저희 부모님 돌아오시는 6개월만 살다가 새로 집 구해서 나간대요. 아니, 난 월세 주는 집도 아니고 서울 잠실에 있는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가정집을 아무리 시댁 식구라고 해도 어떻게 빌려줍니까? 어차피 빈집이니까 자기들이 관리해준다고 우리 부모님께 물어봐서 대신 허락받아달라는데 너무 황당한 이야기라 처음엔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남편도 제게 어차피 빈집으로 있으면 청소도 제대로 안 되고 집이 많이 망가질 텐데 그냥 웬만하면 빌려주지 그래? 라고 하는 겁니다.
뭐? 장난해? 우리 부모님 살림인데 시동생들 와서 지내면 우리 부모님도 신경 쓰이고 불편해하실 거 뻔한데 어떻게 부탁을 드려. 그리고 관리비며 집에서 지내면서 나오는 가스요금, 전기요금 같은 거는 어떻게 할 건데? 그건 알아서 자동이체 되는 거잖아. 애들이 가서 청소도 해주고 그러는데 남도 아니고 가족끼리 그런 것까지 다 돈을 받아야겠어? 참나. 관리비조차도 안 내고 맨몸으로 들어와서 꽁으로 살겠다고 하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차마 부모님께는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그 집에는 우리 엄마가 하나하나 모은 접시부터 엄마의 모든 살림이 있는데 아무리 시동생들이 아끼고 잘 쓴다고 한들 기분이 좋겠습니까? 정말 자식된 도리로 부모님께 그런 말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저희 엄마가 그 소리를 들으면 제가 시댁 눈치 받고 산다고 생각하고 슬퍼하실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남편까지 시동생 편을 드는 것이 너무 서운하고 이런 사람이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날 남편이랑 대판 싸우고 절대 우리 친정집 내줄 수 없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어요. 자기 동생들은 어쩌냐길래 제가 알바냐고 소리를 질러버렸죠. 그런 제 말에 남편은 많이 서운했는지 그날 혼자 술 마시다가 거실 소파에서 자더라고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남편이 딱히 제 편을 들어준 적은 별로 없었어도 대놓고 시댁 편 든 적도 없었기에 그냥저냥 참고 살았던 건데 이번에 확실히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동생들 생각을 더 먼저 하는데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다음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까지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얘, 가족끼리 사정 좀 봐주고 그럴 수 없니? 뭐 그리 대단한 집이라고. 네 시동생들이 집까지 손수 봐주겠다는데 매몰차게 굴어. 6개월만 거기서 지내게 해라. 부탁도 아니고 아주 당당하게 통보를 하는데 기가 찼습니다. 정말 이 집안 사람들은 상식이라는 게 없구나 싶었어요. 집 계약 끝나고 새 집 구할 때까지 며칠만 우리 두 부부의 집에서 머물게 해달라고 하는 것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체 사돈댁을 6개월간 무상으로 빌려달라는 시댁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부모님 살림살이 그대로 다 있는 집을 말이에요. 어머님 말씀을 거절하고 그날 저녁 집에 들어왔더니 남편은 아직도 삐졌는지 저랑 얼굴도 안 마주치고 말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진짜 이렇게 심각한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주말 지나면서 자기 기분 조금 풀렸는지 제게 와서 말도 걸고 애교도 부리더니 저희 부모님 집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잡니다. 아니, 제가 처음부터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선심 쓰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없던 걸로 하고 말고를 정해요. 그러더니 자기 동생들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가게 보증금 2천만 원만 빌려달라길래 더는 못 참고 저도 폭발해버렸어요. 2천만 원? 아니 내가 왜 너네 동생들 보증금까지 신경 써서 챙겨야 되는 거야? 나한테 돈 맡겨놨어? 그리고 시동생들도 그래. 나이가 몇인데 아직 취업도 제대로 안 하고 보증금 하나 없어서 사돈댁에 신세 진다고 하지를 않나.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를 않나. 나랑 우리 집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아니 결혼하면 다 같은 가족이고 그런 거지 뭘 그렇게 정색을 하고 화를 내는 건데. 맨날 가족 간에 돈돈거리고 너 진짜 이기적이다. 네가 자꾸 선 긋고 칼같이 구니까 우리 엄마랑 애들이 엄청 서운해하는 건 알고 있냐? 진짜 너무하다. 제가 알게 뭡니까? 서운해하던 말던. 한 번만 더 당신 동생들에게 우리 집을 내주던 돈을 준다고 하면 그냥 나랑 이혼하고 당신이 데리고 살으라고 했더니 또 삐져서 오늘까지 저랑 말도 한마디 안 하고 살고 있어요. 이젠 저도 지치고 솔직히 이런 남자를 믿고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할지 자신이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기더라도 자기 가족을 더 먼저 챙길 것 같은 불안함을 떨칠 수가 없네요. 요 며칠 동안 남편과 전혀 대화도 하지 않으면서 저도 이 사람과 결혼 생활을 계속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부모님에겐 차마 쪽팔려서 말도 못하겠고 제 가장 친한 친구한테 물었더니
아이 생기기 전에 빨리 이혼하고 도망치라는데 그게 답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당장은 좀 그렇고 이대로 가다가는 남편이 또 삽질을 할 것 같은데 그때는 진짜 이혼하자고 말하려고요. 어차피 지금 사는 집 반반 부담으로 하고 들어온 거니 재산 반씩 찢어서 갈라서면 아무 문제도 없고 깔끔할 것 같네요.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는 자기 동생은 자기가 데리고 살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후기입니다. 저번에 사연 보낸 뒤로 반년의 시간이 지났네요.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어요. 친정 부모님은 얼마 전 한국으로 돌아왔고 저는 당분간 부모님 댁에서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이랑 시동생들 문제로 계속 싸우고 냉전 상태로 있었는데 시모가 신우를 데리고 저희 집에 쳐들어와서 저보고 그깟집 하나 있는 걸로 유세 떠는 못된 년이라 하는 겁니다. 야, 시댁이 우스워? 얼마나 시댁 알기를 우습게 알면 네 남편한테 시댁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내가 집 좀 빌려주라고 했지? 그게 그렇게 어렵디? 그게 싫으면 돈이라도 좀 보태주면 되지. 그것도 싫다. 그러고 네가 이 집에 시집와서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어? 갑자기 쳐들어와서 삿대질하며 욕을 하니 저도 기분이 나빠서 대들었어요. 아니, 사람이 돈이 없으면 염치라도 있어야지. 염치도 없고 돈도 없고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사돈 집을 마음대로 빌려주라 말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시댁 좋으라고 열심히 돈 버는 줄 아세요? 나중에 늙어서 어머님처럼 시동생들처럼 살기 싫으니까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살려고 열심히 돈 버는 거예요. 알바도 하나 제대로 안 하는 인간들한테 내가 왜 희생해서 호의를 베풀어야 되는데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모가 제 뺨을 올려쳤어요. 제가 벙쪄있는 틈을 타 신우는 제 머리를 끄잡아 당겼습니다. 저도 바로 정신 차리고 두 사람 머리를 잡고 흔들었어요. 집에 경찰까지 오고 완전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폭행으로 두 인간들을 고소하려고 했는데 경찰에서는 쌍방폭행이라 하더라고요. 제가 시모 머리카락도 한 움큼 쥐어뜯기도 했고 신우 멱살 잡고 뺨도 몇 대 때리긴 했지만 그쪽에서 먼저 때리고 시작한 거라 조금 억울하긴 했어요. 제가 먼저 맞긴 했어도 더 많이 때렸다는 거에 위안을 삼았고 어쩔 수 없이 폭행건은 서로 없던 일로 하기로 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안 풀린다고 손찌검부터 해대는 수준 낮은 인간들에게 정말 질려버렸고 그걸 전부 보고만 있었던 남편과도 정말 끝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혼할 때 우리 부모님은 아직 미국에 있어서 얘기하면 마음 불편하실까봐 저 혼자 변호사랑 같이 모든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챙길 수 있는 건 다 챙겨서 나왔고 남편은 멀쩡한 집에서 살고 있다가 졸지에 방 2개 있는 빌라로 이사 갔다고 들었어요. 거기에서 자기 동생들이랑 같이 부대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생 끔찍하게 생각하더니 본인 원하는 대로 자기 식구들 끌어안고 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염치라고 없는 나쁜 인간들. 제 인생에서 앞으로 안 보고 살아도 되니 다행이다 싶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